자, 여러분 오늘 새벽이었죠? 우리 커뮤니티 쉴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오피셜로, 자 근데 이적 오피셜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페네르바체에서 오피셜로 이제 이야기를 띄웠습니다. 대한민국의 96년생 센터백 김민재가 이스탄불에 올 것이고, 이스탄불에 와서 이적 협상 마무리, 그 다음에 메디컬 테스트를 한다, 요걸 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페네르바체 직접 공식 SNS 계정이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거는 뭐 그 어떤 것보다 거피셜이죠. 구단이 직접 밝혔으니까. 우리 시간으로 아마 뭐 빠르면 저녁 아니면 내일이면 제대로 된 오피셜이, 그러니까 진짜 이적 땅땅땅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김민재 선수의 실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팬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죠. 대한민국 센터백 중에 지금 현재 최강이다 라고 뭐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. 베이징 고안으로 이적한 다음에 중국 무대에서도 나올 때마다 최상위급의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큰 무대에 가서 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많은 팬들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, 뭐 이번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올림픽 대표팀 그 와일드카드에는 갈 수 없게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적에 대한 협상이 쭉 이어진 것 같아요. 그 유튜브 채널 고알레, 또 바깥에서 나가서 어떤 뛰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알레가 뭐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잖아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가 자세히 한번 나왔었잖아요. 도시락을 먹으면서 김민재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, 거기서 내용을 쭉 들어보면 유럽 무대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, 김민재 선수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제대로 된 기회, 그냥 기회가 아니라 아주 제대로 된 기회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4대 리그 팀에 간다고 하더라도 나오지 못한 말짱 도루묵이잖아.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뛸 가능성이 있는 팀을 선호한 것 같고, 특히나 내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적한 다음에 제대로 못 뛰면 이거는 이도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김민재 선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터키 리그로 그리고 페네르바체로 가게 된다면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,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는 그 20-21 시즌이죠. 2020-2021 시즌 페네르바체는 3위를 했어요. 승점 82점이었는데 1위가 베식타슈였거든요. 84점이었고 그 다음에 2위가 갈라타사라입니다. 84점. 그러니까 페네르바체가 3위를 했지만 승점이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, 1, 2위 간에는 득실차가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. 그러니까 그야말로 터키 리그의 3강이고 진짜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,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 이적이 오피셜로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유로파 리그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거죠. 터키 가장 뭐 명문하면 역시 갈라타사라이가 가장 생각이 나는데, 직전에 우승했던 베시타시도 그렇고 이 페네르바체도 20번에 가까운 우승 횟수를 자랑하기 때문에 터키 리그 3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터키 리그의 경쟁력은 최근에 생각을 한다면 비교적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. 그런데 유럽 대항전에 지속적으로 또 모습을 나타내는 리그와 팀이기 때문에 기회는 저는 무조건, 그러니까 그 기회라고 한다면 역시 그거 아니에요. 더 큰 무대로 한 번 더 좀 이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또 대한민국의 팬들은 하실 수 있을 것이고, 이곳에 쭉 정착해서 팀에서 좋은 활약을 한다 하더라도 페네르바체는 명문이기 때문에, 유럽에서 또 다 아는 외질도 뛰고 있잖아요. 명문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괜찮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 부분은 뇌피셜입니다. 저는 김민재 선수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했겠지만 계약 기간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이후 거취에 대해서도 아주 길게 계약을 해버리면 본인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을 때 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, 당장 보세요. 뭐 가까운 예시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했었던 해리 케인도 계약 기간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.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나 또 거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또 하나 있죠. 바이아웃. 이게 똑같이 바이아웃은 아닐지라도 뭐 방출 조항, 잭 글리시에 대해서 또 그런 이슈로 우리가 최근에 봤었잖아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는 이제 처음으로 유럽 무대에 도전을 하는 건데,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또 빅리그도 빅리그겠지만 터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우호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수가 들어가서 이적을 해서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분명히 편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. 김연경 선수 다른 종목이지만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,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. 근데 제 생각으로 뭐 계약 기간이나 바이아웃, 뭐 방출 조항, 그러니까 이건 역시 거취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적응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터키 리그의 페네르바체는 이 어드밴티지가 있었을 것이다. 거기에 하나
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지금 페네르바체 감독은 비토르 페레이라 포르투갈 감독입니다. 역시 또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인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에이전트도 포르투갈 쪽이고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거짓말이겠죠.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, 저는 이 감독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김민재 선수 인터뷰를 보면 감독이 나를 얼마나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스타TV 콘텐츠를 쭉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, 그 다음에 히든 풋볼을 쭉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다는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. 선수의 어떤 그 커리어와 그 명운이라는 것이 정말 생각보다 지도자와 궁합과 정말 많은 부분이 결정되고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많이 드렸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구단이나 감독이 얼마나 이 선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플랜을 가지고 있고 원하고 있고 너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선수를 설득하고,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K리그에 관련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히든풋볼에서 환희 형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고, 그 다음에 홀란드 이적에 대해서 그 구단이 이 선수를 얼마나 잘 설득하고 비전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도르트문트와 홀란드 얘기를 또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, 이번에 루카쿠 이적 건에 대해서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. 루카쿠는 개인 사업도 그렇고 밀라노에서 정말 행복했었는데 첼시의 어떤 비전, 그리고 본인을 원하는 어떤 그 큰 레코드에 가까운, 레코드지 뭐 이적료, 첼시의 이적 레코드니까, 그 다음에 투헬이 직접 어떤 식으로 너를 쓸 것이냐라고 얘기했었던 어떤 투헬의 비전, 이런 거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구단과 감독이 이 선수를 얼마나 원하고, 그 다음에 너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, 우리의 비전은 어떤 것인지라고 선수를 설득하는 게 정말 이적의 중요한 척도가 됐습니다. 진짜 이 선수가 만약에 그거 있잖아,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. 감독은 그냥 그런데 구단에서 내리 꽂았어. 이런 경우에는 감독이 안 쓸 수 있어요. 이적료가 비싼 경우에는 뭐 일단 쓰겠지만, 좀 안 맞아? 그러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선수, 그래야 내가 성적이 나오지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반대로 정말 감독이 원해서 데려온 선수는 일단 믿음을 줍니다.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지. 믿음을 주고 기회를 주고, 그리고 이 선수 위주로 팀을 꾸리고 싶어 하고,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 선수 위주로 팀을 꾸리겠다 이런 건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, 이 페네르바체를 맡고 있는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은 포르투갈인이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하이 상강에서 지도자를 했어요. 봤단 말이야, 김민재를. 쟤 저렇게 하는데 이거 얘가 내가 데려와서 이렇게 써야 되겠는데. 감독이 선수를 원할 때 그 선수가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편하게 녹아들 수 있다.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. 사실 이건 뭐 우리가 그 종목 여하를 불문하고, 그 다음에 모든 일에서 필드 위에서 가장 막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, 그리고 실제로 선수단 안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건 감독이거든. 그래서 비토르 페레이라와 이 김민재 선수 간에 분명히 저는 이 감독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건 없다고 할 수 없거든. 중국에서 봤잖아. 얼마나 잘하는지. 이렇게 그러니까 데려오고 싶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적이 굉장히 좋은 이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추가적으로 하나,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. 엑스포르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뭐 빅리그에 대한 도전을 바로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, 이 부분보다 왜냐면 최근에 포르투랑 이적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다뤘었고, 포르투로 가면 빅리그로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.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포르투로 가면 다 빅리그로 이적을 하냐? 아닙니다. 페네르바체로 가면 빅리그로 이적을 못하냐? 아닙니다. 두 팀 다 유럽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팀에서 김민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페네르바체에서는 엄청 김민재가 잘해. 근데 포르투로 만약에 이적을 했다 손 칩시다. 근데 김민재가 조금 헤매. 그러면 야, 그래도 못하더라도 포르투 선수니까 포르투 어떤 마크가 달렸잖아. 포르투 선수를 데려가자. 페네르바체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안 돼. 이건가요? 아니잖아요. 중요한 건 김민재가 얼마나 어디서든 간에 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그러면 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? 빠르게 적응하고
감독에게 신망을 얻을 수 있어야 빠르게 적응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크다. 결국에 어느 팀을 가든 간에 유럽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팀이라면 그 선수가 잘하고 그 리그에서 잘하면 우리가 지금 그걸 전제하는 거 아니야. 이 팀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국 팬들은 더 큰 무대에서 뛰기를 바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더 큰 무대에서 이 김민재를 땡겨가기 위해선 그 팀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 팀에서 잘하려면 적응 여부와 감독이 얼마나 원하느냐?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. 그 다음에 이적할 수 있을 때의 어떤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. 그런 면에서 있을 때 포르투 당연히 좋죠. 포르투의 상황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분명히 이 콘세이상 감독도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, 근데 상황, 팀 내 상황, 센터백 상황, 그 다음에 계약 기간, 그리고 감독이 어느 정도 김민재를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걸로 봤을 때 포르투가 좋은 것도 맞지만 저는 페네르바체가 전혀 나쁠 것이 없고, 아니 그 이상의 오히려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. 아시아 선수, 유럽 무대에서 뛰어보지 않은 아시아 선수가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감독픽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. 지금 마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김민재를 무조건 원한다, 어떻게든 데려와야 된다라고 오피셜로 나온 것 같지만 그건 나온 게 아니야.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잖아. 이러면은 저는 결국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페네르바체를 선택한 것은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.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본인이 제대로 된 선택을 분명히 숙고해서 했을 것이고,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페네르바체 자체도 명문이고 그 이후에 후위를 도모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클럽이다. 오피셜이 나온다면 우리가 또 페네르바체 지금 센터백 상황도 좀 보고 그러겠지만 저는 이제 유럽 무대에서 김민재 선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칠 만한 일이 아닌가. 오피셜 우리 기다려 보시죠.